정치 이슈를 좀 짚어볼까요?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주건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늘 하는 것처럼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0.4%, 6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라는 소식인데,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지율이 조금씩 오른 거는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것마다 좀 근데 조사하는 기간마다 조금 차이들은 네. 나타나고 있고 또 뭐 약간 진보적 성향을 지닌 곳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저는 좀 어떤 경향은 보인다. 그래서 어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리고 있는 이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이벤트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반대 상대적으로는 네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리스크가 돋보이는 것 외에는 민주당 내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지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대비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좀 잠잠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몇 주간 잠잠했는데 조용하시면 아마 그런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좀 부수적인 효과를 좀 얻고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예, 예. 30%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네. 이번에 이제 아까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가지고 있는 컨벤션 효과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답을 할 때에 아무래도 보수 성향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좀 더 많이 대답하는 과표집도 조금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좀 더 말하자면 원한다면 좀 더 잘해가지고 예. 훅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의미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봅니다. 그럼 예. 저는 반대로 여쭙고 싶은 게 이제 그렇다면 한 60% 정도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무엇보다도 저는 뭐 여러 가지 여전히 그 민생을 제대로 좀 보살피지 못한다.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뭐 이벤트 효과는 누리고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그 안에는 어떤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 민생 이런 데 대한 어떠한 어떠한 정책적인 내용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좀 우리 삶과 괴리가 됐다라는 판단 이런 사실 것들이 그 전에 정치를 오래 예. 하면서 네네. 기대감을 높여왔던 분이 이렇게 대통령으로 등장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혹은 또 하나는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기대했던 그런 정책이 쑥 나온다든지 하면 되는데 현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인 일을 했던 분도 아니고 네네.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정책에서 뭐 그렇게 두드러지게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이슈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 요구서 제가했습니다. 27일에 아마 표결로 들어갈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제 표단속 나선다 뭐 이런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오늘 보니까 자율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네네. 저는 뭐 당연히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네, 가결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부결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는 또 하나의 이제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지켜볼 만한 그런 상황이죠. 부결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추후에 좀 여쭤보고. 부결되는 네. 이제 모양새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모양새가 대단히 중요하다. 부결은 시킬 게 거의 확실해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반면계 쪽에서 비명계 쪽에서 얼마만큼 이 부결에다 도장을 찍어주는 모습이 있냐 이걸 정확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169석에 다 가깝게 풀로 다 채우면서 가면 저는 굉장히 좋은 민주당한테도 오히려 좋은 모습이 될 건데 그렇지 못하고 뭐 최대한 뭐 10석 이상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아마 언론이 대대적으로 그 부분을 또 대서특필하면서 민주당의 분열을 맞출 거고요. 뭐 벌써 이제 그 민주당 분열을 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작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결의 어떤 모양새가 대단히 중요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안 그래도 의원총회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있었는데 한 두 분 정도 30 전재수 의원 자유토론 나섰는데
서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에 섰던 분인데 이분은 오히려 체포동의안 부결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결에 대해서는 좀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근데 그 전에도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모든 그 비명계 의원들이 대단히 그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는데 오히려 173쪽에 가까운 그 영장 심사서를 보고 네네. 그걸 보고 아마 제가 볼 때 돌아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정말 어떤 물증도 없이 정말 야당 대표 죽이기로 일관하는 검찰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아마 마음을 좀 돌리고 있다. 뭐 이런 전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부결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영장을 칠 거기 때문에 아마 이탈표가 점점 많아서 결국 구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던데. 원래 이제 정치 전략가들 혹은 그 평론가들의 얘기가 아마 그런 전략도 큰 전략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에 가결이 되어 가지고 구속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지만 그것보다는 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 쟁점과 이슈를 총선 전까지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계속 되겠죠. 뭐 앞으로 이런 저는 상황들이. 뭐 검찰에게 맡겨진 엄청난 저는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저는 고양이한테 맡겨진 생선이기 때문에 고양이는 아마 그걸 마음대로 요리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견뎌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네네. 3차, 4차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서가 들어오게 되면 민주당으로서 그걸 다 막아내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 안에 또 민주당 안에서 분열의 요소들이 아마 그 사이에 굉장히 자라날 거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정도는 네네. 당 안에 내분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아마 갈등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례로 여담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당을 탈당할 것이냐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탈당할 것이다. 근데 박지원 뭐 전 의원 똑똑한 사람이 왜 탈당을 하느냐 약간 이렇게 얘기가 엇갈렸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결정적인 어떤 게 나오면은 몰라도 현재와 같이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발표될 그런 내용들이 130 몇 쪽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황적이고 상황적이고 연계적이고 이렇게 갈 경우에는 탈당을 하거나 혹은 뭐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그 하층 노동자를 비롯해서 2차, 3차 노동자에 관한 건데 사실 지금 뭐 노동에 대해서 개혁이다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은 그분들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란봉투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손질을 하면 몰라도 그 자체를 완전히 폐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이 산업 현장 같은 경우에 2차 노동자가 훨씬 더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걸로는 뭐 이걸 뭐 심지어는 통과되고 난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노동자가 소위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의 대부분이 사실은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적인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명백하게 반노동적인 정책에 아예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아마 실제의 모습일 거고요. 예. 문제는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전체적인 어떤 사회 발전의 어떤 바른 방향에 서 있는 법이라는 건 맞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 얼마 벌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했다는 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손해배상을 매기고 하는 것들, 가압류 뭐 가진 이런 사람들의 것들. 행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대한민국은 언론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대단히 그런 다른 안경을, 다른 시각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쉽지는 않을 진행이 거라고 소위원회를 통과는 했지만 법사위에서 법사위에 또 가는 거죠. 60일 동안 계류되면 예.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뭐 통과 안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직회부를 한단 말이죠. 60일 지나서 안 되면 네. 그 소위의 한 의원들의 3분의 2 찬성으로 그러면 또 통과해서
대통령이 거부한다. 그러면 그 정치적인 여정이나 길죠. 예, 일정이 굉장히 길어서 말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국민의힘은 최대한 반노동이라기보다도 이때는 이제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좀 잘못된 시선들을 끌어내고 그 속에서 아마 그런 강성 노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 이런 것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의 소재로 저는 충분히 활용해 가면서 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이론가들 그런 학자들 같은 경우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신분적인 노예 상태였지만 지금은 그 자본에 의한 노예 상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를 갖다 이끌어 나가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신분적이 아니라 노동의 측면에 있어서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과서적 원론 우리가 한 번씩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또 윤석열 대통령 이제 노동개혁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노조 개혁이라고 지금 여러 개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양대 노총 회계 장부 뭐 다 공개하라.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이 했더라고요. 건설 현장 갈치 폭력하고 건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내겠다 하는 뜻으로 비춰지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저는 윤 대통령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세력이고 굉장히 친시장적인 대통령이 될 거라고 자인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20여 개의 언론사들이 다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저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할 거고요. 정책 활동들을. 예, 예. 저는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건설 노동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들이 3,400만 원 관행적으로 통상임금에 가까운 방식으로 받던 거를 그걸 폭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뭐 대통령의 노동 권리에 대한 뭐 혹은 노동 행위 전반에 대한 인식에 저는 천박함을 드러내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건폭수사단이 출범한 그 자체도 그 노동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 뭐 미루어 짐작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정말 그 갈수록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땅 문제 요게 좀 걸려 있는 것 같고 안철수 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론을 제기할 때마다 민주당 DNA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DNA를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왜 내부 총질하느냐? 난 민주당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데 천하람 후보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워낙 그 서로 싸우고 치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네네. 그거를 컨벤션 효과로 보는가라고 하는 것도 참 좀 우스운 정의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정책적이라든지 자질 이런 것들을 막 따지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하는 그건 진짜 컨벤션인데 네네. 지금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물고 뜯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건데 저는 이래가지고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총선으로 갔을 경우에 민주당이 역풍을 맞지 않을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좀 뭐 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보면서. 예. 저는 국민의힘도 뭐 전당대회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쭉 보자면 정말 그 윤 대통령의 친하냐 안 친하냐 네네. 그것 외에는 저는 컨벤션 효과는 보겠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말 지각 있는 유권자고 지각 있는 당원이면 이게 공당에 그리고 제1여당의 전당대회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면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큼 정말 내용 없는 전당대회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저는 김기현 후보에 대한 뭐 그런 프레임들은 저는 정작 그 두 분이 제기해야 될 문제에서 한창 좀 비껴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해야 핵심적인 거는 사실은 이 선거는 친윤 대 비윤 그리고 대통령실이 지난 거의 1년간 저질러왔던 여러 가지 잘못된 국정 운영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비토라든지 아니면은 찬성이라든지 이런 네네. 의견들이 구체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안철수로 찍힐 것을 두려워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냥 입 조용히 닫고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라는 강한 믿음 아래 입 닫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결선 결국 투표를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1차에서 끝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의 판세를 본다면. 뭐 저는 뭐 김기현 후보는 60% 가까운 지지를 이미 확보했다 뭐 이런 내부 정보들을 갖고 흘리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 그래서 결선 투표도 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뭐 선거 결과는 저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기 때문에 보수 유명하시죠? 네, 보수. 아니 또 유명하기까지는 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조직표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직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1차에서 끝날. 네. 만약 결선에 간다면 누가 갈 거라고 보세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후보도 결선 투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자꾸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내용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가는 게 간다면 맞겠죠.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입장의 감점에서 보면 전혀 포지셔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저는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씩 지지율은 아마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천하람 후보가 얼마만큼 천하람이 누구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저는 그 어떤 교차점이 생겨날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천하람 후보는 아무래도 국민적인 인지도도 좀 낮고 예. 그다음에 기간이 또 많이 남아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네. 어쨌든 이번 뭐 전당대회 보면서 뭐 그 원론적으로 느끼는 거지만은 이게 당이 있고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당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에 와여서 이런 모습을 그 권력 때문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전당대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네네. 건데 참 조금 그런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예. 네네. 네, 지금 이제 당 대표 사실은 아까 시끌시끌하댔지만 뭐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 네, 당 네. 대표보다도 최고위원 때문에 지금 이러면 당이 뭐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거의 아마 그 이준석 전 네네. 대표와 네. 가까운 사람이 한둘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뭐 오히려 보면은 좀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은 당내 민주화 그런다고 민주화가 되겠습니까? 큰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결국 지금 포인트는 이준석계 혹은 이준석 전 대표와 친하다라고 하는 최고위원이 몇 명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관심의 그 초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저는 뭐 보통 천하용인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하용인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비대위 체제를 당연히 가면서 아마 바꿀 거고요. 지금 대통령의 성격상 네네. 대통령의 당대표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아마 당을 그때도 좌지우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의 분당 수준에 가까운 방식으로 아마 공천을 앞두고 찢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래저래 다양한 종류의 국민의힘 내부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아마 최고위원회 어떤 구성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네네. 아마도 유사한 상황이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지금 준비되어 있을 그렇죠. 것이다. 네, 네, 라는 이미, 말씀. 네. 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미국에 머물고 있는데 그 정체 상태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서 북미 관계 개선 및 상호 위협 경감 조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자꾸 비친단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그 미국에 이제 뭐 우리 차 교수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지만 네네. 있다 보면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많이 옵니다. 음. 와가지고 저도 스탠포드에 있을 때 보면 꽤 오거든요. 예. 와가지고 가끔씩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정보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글쎄 그동안 그럼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첫 강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여러분 꽤 그래도 한두 번씩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또 언론이 보도를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은 북핵에 대한 얘기가 뭐 북핵 얘기는 항상 상수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계속 연달아 쏘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뭐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언론이 당연히 역할을 아마 하고 있을 거고요. 저는 여당과 대통령실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아마 뭐 물밑에 뭐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가능한데 저는 명백한 거는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그거는 좀 명백하고
타이밍이 지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올 기회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제 수감되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사실은 기회니까 그 예, 기회를 예.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을 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뭐 이게 점잖은 분들인데 이렇게 수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그 구속영장 좀 됐어, 뭐 무섭게 체포되면 그렇게, 예, 예. 구속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두 분도 따라가기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좀 잘 따라가 주십시오. 예. 꼭 따라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 방송하시는데 따라가야죠. 아니 뭐 차라도 정치를 한대 벗어나서 사주고 살 수도 따라오라 있는 하시더니 아니 차장 교수님 처음에 이렇게 정치가 시끄럽습니까 하니까 교수님이 정치를 좋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좋아하게. 글쎄요. 한 번도 맞히지 못했다니까요. 예. 아니 뭘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좋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신다 했다고요. 청취자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게끔. 네, 예, 해주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도 방송 들으면서 내 말이 그 말이다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실 건데 그래도 정치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